여기 동생을 구하러 한국에 왔다가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이 결혼 절대 반대야.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건 예상 밖의 세상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단 하루 만에 자신이 무엇을 믿지 못했던 것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국제 커플의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한 여성이 동생의 결혼을 막으러 왔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허락하게 된 이야기. 그녀는 왜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은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나 이오네스쿠입니다. 루마니아 바야마레. 겨울이면 하늘조차 숨을 죽인 듯 잿빛으로 가라앉는 작은 도시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제가 15이 되던 해였어요. 그날 이후 저의 삶은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희생, 그리고 책임. 그것이 저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의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마리나,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끔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들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23이었고 막내 아나스타시아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공부를 너무 잘했던 아이라 장학금으로 클루지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거기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결국 한국 유학 기회까지 얻었죠. 그녀가 떠나던 날 공항에서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부디, 넌 나처럼 살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후회 없도록. 그 말은 사실 제 스스로에게 하고 싶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후 어느 저녁. 바쁜 업무를 마치고 겨우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나스타시아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지금 괜찮아? 화면 속 동생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생기 있어 보였어요. 화장을 거의 안 했는데도 뭔가 반짝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 결혼할 거야, 한국 남자랑.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분명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되풀이했죠. 나 결혼해.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야. 이름은 선우야. 같이 살기로 했어. 아예 한국에 정착하려고.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지금 장난하는 거지? 가족이 뭘로 보여? 버린다는 거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도 훨씬 날카로웠어요. 동생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난 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인생이잖아. 그리고 선우는 진심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숨을 쉬는 것도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야마레의 겨울은 참 길고 또 조용하죠. 그날따라 그 고요함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동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과 그녀가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한다는 자부심 사이에서 저는 이상하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인터넷에서 국제결혼 사기나 외국 여성의 불행한 한국 생활 같은 기사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중 일부는 너무 충격적이라 밤잠을 설칠 정도였죠. 엄마와도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마리나, 넌 항상 누굴 지켜주려고만 하더구나. 근데 이번엔 직접 가서 봐. 그게 너다운 방식이니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생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죠. 너를 막으러 간다는 심정이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여정이 결국 저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길이 될 거라는 걸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며칠간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회사의 이해를 얻어 휴가를 냈고 엄마가 혼자 계시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준비했죠. 몸은 떠날 준비를 마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서울은 저를 환한 불빛으로 맞이했습니다. 복잡하고 빠른 공항의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풍경에 살짝 주눅이 들었어요. 게이트 앞에서 밝은 미소로 손을 흔드는 사람. 바로 아나스타시아였습니다. 3년 전 떠날 때보다 훨씬 성숙해진 얼굴. 그녀를 보는 순간 복잡했던 감정들이 잠시 잊혔습니다. 언니, 믿을 수 없어. 진짜 왔네. 그녀는 제게 달려와 꼭 안겼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이건 기쁨도 슬픔도 아닌 오래도록 쌓인 그리움이었죠. 선우 씨는 오늘 일이 있어서 저녁에 보기로 했어. 괜찮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사실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지 않다니. 그의 책임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조용한 분위기, 어느 하나 흐트러짐 없는 도시. 그런데 그 깔끔함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감정조차 정돈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사람들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대신 마음의 벽도 높은 도시처럼 보였어요. 아나스타시아는 이런 서울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소개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알던 동생은 여기에 없네. 이제 나보다 어른일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동생의 선택을 검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쌓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동생 아나스타시아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낯선 가전제품들과 모든 것이 한글로 된 설명서들이 저를 위축시켰어요. 동생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에어컨을 조절하고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죠. 언니, 여기서는 처음이 어려울 뿐이야. 다 금방 익숙해져. 익숙해진다는 건 마리나 이오네스쿠에게 평생 없던 일이었어요. 저는 늘 남을 돌보는 쪽이었고 어디에서도 보호받는 쪽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제가 이곳에서 보호받아야 할 외국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쓰라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생의 제안대로 인근 대형마트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혼자도 잘 갈 수 있어. 지하철 타고 2정거장이면 돼. 다 영어로도 나와. 지하철역에 도착한 저는 자동 발권기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영어 옵션이 있었지만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뒤에 줄 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손이 떨렸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고 나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죠. 하지만 열차 안의 정적은 또 다른 불편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고 눈을 마주치는 이도 없었어요. 도쿄의 지하철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더 침묵의 밀도가 높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 좌석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주변이 술렁였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죠. 머뭇거리던 저도 조심스레 다가가 상태를 살피려던 순간 열차 한쪽 끝에서 누군가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그는 능숙하게 환자를 눕히고 맥박을 짚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보호자 되세요? 통역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순간 그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짙은 눈썹, 단정한 얼굴,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시선.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은 인상이었어요. 그는 짧고 간결한 영어로 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분은 저혈당 쇼크 같아요. 제가 병원까지 동행할 겁니다. 제 목소리는 나직하게 떨렸습니다. 전 외국인입니다. 보호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 흔치 않아요. 그렇게 저는 이준이라는 경찰관과 함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 옆을 지켰습니다. 말없이 동행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감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이름조차 묻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기대는 감각이 분명 있었습니다. 환자가 이송된 뒤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이곳이 불편하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짧은 문장에서 느껴진 배려는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처음 받은 따뜻한 위로였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우라는 이름의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하루 종일 들뜬 표정으로 그의 얘기를 꺼냈지만 정작 제가 궁금했던 건 그 사람의 행동이었지 말이 아니었어요. 카페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는 정갈한 셔츠 차림에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마리나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색하지만 정중하게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예의 바를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심이야. 대화는 무난하게 흘렀습니다. 그는 유학 시절 이야기부터 동생과의 첫 만남까지 솔직하고 차분하게 풀어냈어요. 하지만 저는 자꾸만 그 대화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작은 허점이나 거짓, 혹은 과장된 표현들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질문 하나하나에 곰곰이 생각한 후 대답했고 아나스타시아를 바라볼 때는 누가 봐도 진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적어도 아나스타시아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차마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가 그의 진심보다 제 불안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돌아오는 길, 동생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언니, 어땠어? 좀 믿음이 가지 않아? 저는 잠시 말을 아끼다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 아직은 판단이 안 서.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단지 선우가 나쁘다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를 믿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뿐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낯선 도시에 낯선 사람들 그리고 너무도 다른 삶의 속도를 가진 동생의 곁에서 저는 마치 낡은 시간 속에서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하철에서 만난 그 경찰관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지켜온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누가 지켜줬나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지금껏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던 질문을 남겼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무척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동생 아나스타시아는 바쁜 와중에도 제게 한국의 이곳저곳을 보여주었고 선우는 매일 아침 잘 지내시는지 안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허락해야 하는 걸까? 제 마음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마니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전화기 너머 친구 마르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응급실로 갔어. 의사가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와 있는 게 미안했고 당장이라도 비행기표를 알아봐야 하나 싶었죠. 그 소식을 들은 아나스타시아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언니, 엄마를 이쪽으로 모시면 안 될까? 여기 병원이 훨씬 나아. 의료 시스템도 빠르고 통역 지원도 있어. 저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우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병원 예약과 입원 수속 다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비자 문제도 제가 알아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그저 도와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당연히 자신이 할 몫이라고 여기는 듯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곧바로 서울의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전문 심장내과 팀이 진료에 나섰고 입원 당일 받은 검사 결과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정리됐어요. 낯선 땅에서 엄마는 놀랄 만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도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일까? 그동안 제가 껴안고 있던 불신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 즈음 병원 근처에서 다시 만난 이주는 제 안의 감정을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그는 병문 안을 왔다며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죠. 동생에게 들었어요. 어머님 상태 어떠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묘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병원 근처의 공원을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나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보다 믿는 게 더 두려운 사람이었나 봐요. 그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사람들은 자기 감정보다 타인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타인의 책임. 그건 평생 제 삶을 이끌어온 말이기도 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선우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다릴게요. 마리나 씨의 마음이 천천히 움직여도 괜찮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성급하게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존중이라는 방식으로 제 마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긴장했던 마음이 풀려서였을까요? 한강 근처를 혼자 걷고 싶어졌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지금 근처에 있어요. 곧 갈게요. 잠시 후 도착한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걷던 밤의 한강은 고요했고 불빛들이 잔잔한 물 위에 부서져 있었죠. 마리나 씨, 여기는 좀 다르죠? 삶의 속도나 말하는 방식이나. 맞아요. 처음엔 그 점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 척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배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돌아가실 건가요? 루마니아로.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말없이 강물만 바라봤습니다. 바야마레의 추운 겨울, 익숙한 거리와 정든 집, 엄마의 찻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탱하며 살아온 제 지난 삶이 떠올랐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여기에 머물고 싶은 순간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 말에 그는 눈을 맞추며 말했죠. 그 마음이 어느 날 이유 없이 확실해질 때가 있어요. 그땐 망설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그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가끔은 함께 카페에서 책을 읽고 가끔은 병원 근처를 산책하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이상하게도 의무도 책임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건 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 안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서울에서의 체류가 어느덧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제 안에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혼란과 걱정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조금씩 제 안의 균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지내던 어머니의 상태도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병실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산책 계획을 세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이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강 쪽에 벚꽃이 만개했대요. 잠깐 걸으실래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배려가 묻어나 있었어요. 저는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조금 걷고 싶었어요. 한강공원은 저녁 무렵이라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발밑을 감쌌고 잔잔한 강물 위로 붉은 석양이 길게 비치고 있었어요. 이준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아마 경찰이 되고 나서요. 많이 말하기보단 상황을 읽는 쪽을 택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걸음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지금껏 만난 누구보다도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점이 자꾸만 마음을 끌었습니다. 이준 씨는 처음 나를 봤을 때 어떤 인상이었어요?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솔직히요? 힘들어 보이셨어요. 혼자서 오래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 있었거든요. 그 말에 나는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울컥해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나의 속마음을 그는 단 몇 초 만에 알아보았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은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주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 다시 내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쉬고 싶어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말에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의 밤 공기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도 지켜지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어머니의 상태가 공식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해외 환자들 중에서도 회복이 빠른 편이라며 놀라워했고 통역사를 통해 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죠. 이곳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처음으로 밝게 웃는 걸 매일 보니까요. 그 말에 나는 눈을 피하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더는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나스타시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나 결혼 진짜 해도 될까? 이렇게 빨리 결정해도 되는 건지 사실 아직도 가끔 무서워. 나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결혼은 두 사람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선우 씨라면 내 손을 오래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나도 그렇게 믿게 됐어. 아나스타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나는 서울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제비자와 관련된 서류를 정리하며 서울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무언가를 떠나기보다 남는 쪽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주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작은 노트북 화면 속 이력서 파일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지원하시려는 분야 금융 쪽이시죠? 루마니아에서 했던 일과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이유도 있나요? 여기에 남기로 한 진짜 이유 같은 것. 나는 잠시 머무시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있죠.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니까요. 그는 말없이 제 옆에 앉은 자세를 조금 더 편하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럼 앞으로는 제법 자주 볼 수 있겠네요. 말 끝에 흐르는 여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약속도 아니었고 확신도 아니었지만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겠다는 조용한 마음의 언어였어요. 서울의 밤은 조용했고 벚꽃은 아직도 가지 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합니다. 이 여정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누군가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미뤄왔던 한 여성. 그녀는 동생의 결혼을 반대하러 왔다가 낯선 도시에서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려 했던 여정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허락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는 한국이라는 도시에서 나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인생에서 나를 위한 인생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의 봄처럼 조용히 시작된 변화는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